오늘도 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분 오시고 계시는 분 빼고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종합 선물 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이 곧 전략이 되는 국민의힘의 미래 메시지 설계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 분은 오시면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지방선거 상황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지역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같은 진영 안에서 뭔가 이게 사실 진영 안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더 치열한 것 같은데 부산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에 일단 소식이 동시에 열렸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안타깝게 봤어요. 안타깝다. 뭐 그럴 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새결집을 한다. 저는 그런 시각에는 크게 동의가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참석자 몇 면을 보면 이 소위 친한계로 불리는 많은 의원분들,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참석을 또 못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로 인해서 당내에서도 조금 편이 갈라지고 네.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부산이 18개 지역구인데 그중에서 딱 한 곳, 이 부산 북간만 국민의힘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러면 이 출마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하정우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온 당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런 구도가 좀 흐려지고 네. 하정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당내 갈등이 좀 더 부각되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선거에서도 내부 갈등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네. 구도가 아쉬웠다.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네. 소개를 잠깐 드리고 죄송합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한 일도 강승입니다. 일단 지금 부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어제 저는 부산 개소식에서 네. 박형준 시장 후보가 네. 개소식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박형준 씨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네. 예, 안 가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지도부도 다 오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아마 짧게 얘기만 하고 본인이 또 가장 먼저 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개소식에 앞서서 오전에는 따로 부산시장 선대위 이걸 열어갖고 부산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12명이 왔다 그래요. 17명, 총 17명인데 네. 12명이 왔는데. 선대위에. 그렇죠. 근데 와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결국 박 시장이 거기서 얘기를 한 게 단일화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속내는 아마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 하면은 북갑 얘기만 나와요. 전재수, 박형준 이 구도 뉴스가 사라져버렸어. 이게 지방선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부산시장 선거인데 부산 북갑만 지금 뉴스가 돼가지고 이것도 정말 속이 상한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 단일화 해야 된다. 예, 이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12명도 거기에 지금 공감대를 모았는데 거기에 이제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하고는 이제 굉장히 각을 세워온 분들인데 참석자들 전원에 따르면 그 누구도 단일화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어떤 의원들 가운데 단일화 자체 필요성은 그렇죠. 지금 상당히 좀 무르익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이어서 이것을 본인 SNS에다가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해버렸죠. 그래서 어제 박형준 시장의 행보를 요약한다면 박민식 개소식에는 가되 한동훈과의 단일화에도 힘을 굉장히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개소식에서 나온 메시지들이랑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제 뭐 나경원 의원 비롯해서 이제 지원군들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많이 참석을 했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발언들은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라는 분석이 나올 만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개소식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에 가가지고 그렇죠. 단일화하자 할 수는 없고. 개소식 자체를 네. 부정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는 그 본인들 자체도 거기 갔다는 행동 자체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덕담을 하는 거죠. 근데 덕담을 하지만 잘 이렇게 뜯어보면 끝까지 오로지 박민식으로만 가서 이거 승리를 쟁취해야 되고 단일화는 턱도 없다. 뭐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말을 네. 보면은
뭘 봐도 아 이쪽을 가도 되는 얘기였고 이쪽을 가도 되는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선대위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 맞습니까? 웃으시는데? 아니 이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삼자 구도에서. 네. 그 내용을 보면 단일화를 외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이유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네. 아니 단일화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길 수도 있겠다. 박민식 후보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부산 지역 의원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단일화를 미리 닫아두고 우리가 그렇게 여론을 오히려 더 뺏기는 것보다는 단일화도 열어두고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 오히려 단일화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단일화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자신감의 발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있고 이 개소식에 참석한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는 타겟층이 다 다릅니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다 필요하잖아요. 모두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당대회를 봐야 돼요. 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강성 지지층 당원들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를 지금 당장 추진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네. 그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또 많이 분출될 것으로 봅니다.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사실 하정우 후보도 1시간 뒤에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이 보수 진영 내의 다툼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건가요? 하정우 후보에게. 다툰다면서요. 네. 다투는 게 부각되는 게 하정욱에 나쁘진 좋죠. 않은 좋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좋지. 박형준 부산시장이 곤욕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그다음 한동훈이라고 하는 소위 정치적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 따라서 6월 이후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박형준 시장한테 한쪽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딱 중간 지점인 야, 단일화했으면 좋겠어라는 말로 물과 기름을 좀 섞으려고 하는 네. 상황인 건데 그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둘 다 좀 일정한 양보가 필요한데 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단 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 자체는 박형준 서울 부산시장에게 매우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동원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유권자 동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유권자 동원이 안 되면 하정 후보는 둘 중에 한 혜택을 보겠죠.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정 후보의 혜택을 주거나 네. 아니면 에이씨 이렇게 싸움질이야. 그러면서 아, 나 싫어 오히려 하정 후보가 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네. 매듭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소위 장동혁 대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적 네. 생존 게임이라고 하는 바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야, 단일화하자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구도로 가기 때문에 피해를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등이 터져요. 등이 박형준 시장은 뭐 네. 새우까지는 아니죠. 네, 아, 그죠? 새우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씀 못 드린 그래서 거예요. 새우라고는 안 차마 그 말씀 못 하셨어요. 드린 거예요. 근데 어제 네. 하정우 수석도 후보도 개소식을 했어요. 네. 했죠. 근데 별로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일단 지도부는 안 온 것 네.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불참한 게 저는 이 공소 취소 특검 논란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아니, 오빠도 있는 거 아니야? 오빠도 있고, 오빠. 오빠도 네. 있고,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개소식했을 때 보면 60여 명의 전현직 그렇죠. 의원들이 찾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대구 민심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이번에 오빠 논란, 그 이후에 공소 취소 특검, 이후에 이제 지도부를 가리고 후보 중심으로 가겠다. 홈지에서는 이 구도가 이 전략의 전격적으로 지금 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중에 국민의힘은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요즘 최근에 이제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고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이 전략을 좀 너무 달리 가져가면 안 된다. 그만 가셔야 된다는 말을 그만 하는 건가요? 가셔야 된다는 네네. 거 꼭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네네. 국민의힘, 조금 민주당, 더 민주당.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의힘도 낮은 조금 자세로 낮은 자세.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고 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강찬호 의원님은 네. 항상 예전에도 토크할 때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랑 예.
박형준 후보의 약간의 차이죠. 비슷한 네. 듯 좀 다른 네. 행보를 보이는데 그렇죠. 부산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무소속으로 그렇죠. 그 지역 선거에 예. 참전을 하면서 그렇죠. 약간 판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오세훈 후보는 완전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완전히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네. 포인트를 아까 짚어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구도에서는 아니, 단일화를 성사시켜내야 되는 지금은 건가요? 단일화 성사시킨 게 맞죠. 왜냐면 우선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네. 아니 본인이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신문 방송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서 보니까 결국 박민식 개소식에 간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 보도가 되는 것도 단일화 얘기하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북갑의 부산시장 선거가 연동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형준 시장은 기왕 이렇게 소위 말해서 캐치올 파티 전략을 썼는데 이 캐치올 파티의 끝은 네. 뭐냐? 한마디로 단일화를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 다 주워 담으려다가 박군이 다 주워 담으려다가 그야말로 다 쏟아버리는 이 결과를 받게 되는 거고, 한 가지가 주목하는 거는 이번에 보니까는 부산시장 선거만이 아니고 네. 그 밑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도 전부 이 문제가 연동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제 모 의원 이분은 이제 어제 안 간 분이에요. 그 두 개수식에 다 안 갔어요. 다 안 가신 근데 분. 이분은 이제 어떤 전략이었냐면 원래 이분은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는 박민식 후보 가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온다니까는 노 그래가지고 박민식 후보한테 미안한데 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민식 후보가 와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장동혁 대표 안 오면 안 되냐. 그냥 우리 부산 의원들끼리 그냥 네. 이렇게 한번 개소식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또 박민식 후보도 나도 뭐 좀 그렇긴 한데 또 대표 오겠다는데 어떻게 막냐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은 둘 다 안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안 갔는데 이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네. 지금 사실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의외로 지금 밭이 좋대요. 어. 왜 그러냐? 왜? 두 가지가 왜? 하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워낙 이 당이 지리멸렬하고 욕을 먹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옛날 같으면 부산이면 좀 여유 있게 선거 운동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열심히. 냉동이 돼가지고 네. 엄청 열심히 돌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로 조금 이제 주민들이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 공천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경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는 데가 민주당 당원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적은 데는 이런 때는 가급적 전략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좀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 조직이 작으니까 거기서 별로 지명도가 없는 그런 지역 조직 사람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인물 경쟁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감안을 하니까 더더욱 지금 잘하면 되겠는데 이 단일화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박민식, 한동훈 이 양측의 단일화 압박이 단지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선거까지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단일화 압박이 더 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 압박이 세진다. 게다가 시장 후보도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한다. 그럼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걸까요? 전망 어떻게 기본적으로 서울이랑 부산은 밭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일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얘기를 안 하지만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두 후보 지지율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지율 추이,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께서 누구에게 더 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따라서 단일화 양상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당에서 나서서 단일화를 직접적으로 중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박민식 후보가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네. 이 두 분이 결단을 해야 할 문제겠죠. 후보의 결단이 그럼요. 저는 문제다. 이거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장동혁 대표 본인 개소식에 오고 이런 것까지는 허용을 해도 네. 결국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산에서 단일화가 무르익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시장과 그다음에 의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부산 국갑의 단일화는 부산의 민심과 당심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 무르익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무르익게 하시는- 된다는 네, 무르익게 될 것이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있을까요? 뭐 제가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죠. 단일화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비등비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볼륨감이 너무 커요. 제가 아까 말씀 장동혁 대 한동훈이라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단일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쪽이 굽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굽힐 만한 스타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싸움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박민식 후보가 정영근
후원회장을 그렇죠. 제기하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혁 대표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이 국민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그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게 되면 윤석열 대 전두환 싸움 같은 형태로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뭐냐면 내부가 그만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가 벌어지게 되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단일화가 되는 것처럼 흐름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내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반대로 따지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패를 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재수와 하정우 패를 이제 어제 처음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재수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부산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언제부터 하정우 후보랑 같이 시너지를 낼 거냐 이런 네. 내부의 말이 많았는데 이거 빨리 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오히려 전략적으로 예, 이제 그런 타이밍을. 패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서로가 계속 시소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이 확 민주당이 올라가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은 되게 세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서로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카드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한 선거가 들어가기 직전쯤에나 여론조사가 한번 나올 텐데 네.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의 폭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면 상당한 압력을 받겠죠. 그럼 그 압력에 굴복하는 방식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단일화라는 얘기를 하는 건 나 지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동의하는데 네. 그 잠깐 뭐 전두환 대 윤석열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게 정형근 영입했다고 해서 과연 정말 뭐 전두환하고 이게 지금 비견될 일이냐? 막 그런 논리라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본당 김종필하고 연합을 해서 DJ 피어랍으로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초대 국정원장을 네. 전두환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종찬을 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집권 연합인 거예요, 네. 그게. 물론 그분들 그 과거가 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포용과 화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그런 측면을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영근 이분의 경우에는 네. 특히 과거에 삼선을 했다는 점. 그래서 지역 원로나 어르신들한테는 네. 상당히 어필한다는 점만 그런 것도 고려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참. 네.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아, 네. 짧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캠페인 주요 캐치프레이즈가 보수 재건이에요. 재건이라는 건 미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형근 전 의원을 굳이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어야 했을까? 굳이 본인이 제시하는 그 미래에 정형근이란 인물이 왜 굳이 본인이 스스로 걸림돌을 갖다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서 이제 이 현실 정치,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이겨야 하는 절박함, 그것은 알겠으나 오히려 이 과정, 그러니까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본인이 만들 수밖에 없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본인이 긴 정치 여정에 도움이 될까? 저는 굉장히 앞으로 열흘 동안의 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들어요.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여기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얘기한다. 근데 빈술에 갔다. 내용이 뭐냐? 좀 알려줘라. 보수 재건이 어떤 건지. 근데 거기에 대한 딱 응답이 정영근이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저런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한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아는 한 적어도 고문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색깔론과 지역 감정을 의도적으로 제기해서 본인 선거에 활용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공안검사 출신이고 이런 걸 안다면 아니 한동훈 후보가 그 똑똑한 양반이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전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얘기한 보수재건 캠페인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전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 선거 캠페인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 부산 북갑 못지않게 네. 단일화가 관심이 가는 지역. 뭐 서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뭐 늘 열심히 네, 하시니까 안상우 제가 또 의원님께서- 양보하겠습니다. 네. 큰 단일화 했습니다. 아 단일화 하셨군요. 여기선 단일화가 또 네, 역시 그 네. 큰 틀에서 네. 그 단일화에 대승적으로. 응단을 네. 내려준 우리 이민찬 후보 이민찬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이제 평택 얘기를 해볼까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 조국 혁신당이 의원총회 열고 평택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 이제 당론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어제 굉장히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 주말에 네. 김용남 후보가 네.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에 전격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당 차원의 지금 지원 유세 지원단도 그렇죠. 내려가고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원주 최고위원이 지원 단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총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니까는 뭐 이제 정청래 대표 어차피 이제 영남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넉넉해진 일정을 평택에 많이 쏟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장 했다는 거는 좀 전에 뭐 정영근 후원회장 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만큼 후원회장 자리가 만만한 자리 아니거든요. 네.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후원회장이 됐어요. 이거는 김영남 후보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준 네.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많은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네. 조국과 합당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냥 조국 김영남 후보 적당히 이제 공천하는 척 하다가 네. 나중에 단일화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의심을 받았는데 의심이 완전히 일소됐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김영남 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총력을 하려는. 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당내 어떤 역학 구도의 좀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하고 합당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 대표가 전당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향후에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에서 네.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당이 좀 뭘 떼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총선보다는 지방선거가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서둘러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 대표 입지가 나름 이제 탄탄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친청은 굳혔고 친명의 외연을 확장해야 돼. 그러니까 친명의 그 마음을 사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조국을 막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조국 대표의 그 민주당에서 효용이 그만큼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국 없이도 저쪽은 장동혁 프리라 그러는데 이쪽은 조국 프리 해도 이제 친청계가 당권 잡고 향후에 당권만 또 잡으면 그 다음엔 오히려 대권 경쟁에서는 조국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조국과 확실하게 디커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심이 과연 무엇이냐 네. 했는데 청심이 조심이냐 그랬는데 이제 청심 조심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평택을 선거가 이제는 단일화는 턱도 없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그 여권에서는 김용남 조국, 이제 범여권에서는 김용남 조국,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는 뭐 유이동 이제 황교안인데 이렇게 되면은 김용남 후보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 당으로 이제 네. 조국 혁신당도 총력을 하는 네. 분위기고 민주당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총력전인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단일화 하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시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강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조국 혁신당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절대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캠페인 방식을 택하는 거죠. 지금의 조국 혁신당의 캠페인은 민주당의 파일을 더 뺏어오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민주당만 그러니까 때려요. 네. 상대 후보를 보수 후보로 네. 낙인을 찍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민주당의 표심을 더 갖고 오겠다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조국 대표가요, SNS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 이런 거를 자기 홍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네. 거기에요, 이 김용남 후보를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 김용남 후보는 파란색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어서 진보표를 결집하는 전략이에요. 그 의미는 이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세게 나가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조국보다 유이동입니다. 조국 대표가 당선되는 것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여기 힘든 자리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네. 굉장히 여권의 권력 구도가 복잡해집니다. 향후 단일화 국면에서도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의회 의석 한두 석 는다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미 민주당 범여권이 너무 많은 의석이 있기 때문에 네. 한두 석 내준다고 해도 우리는 뭐 입법 활동에 전혀 무리가 없다. 지방선거 끝나고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미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 조국 대표와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절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조국 대표 말 보면 이제 호남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민주당스러운 정당이다. 더 정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용남 후보로 됐을 때 김용남 네. 후보한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 하지 마라. 단일화 얘기하지 마라. 그렇지. 그다음에 조국 얘기하지 마라. 어. 이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처음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판이다. 네. 그럼 나중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야 내가 하겠다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여론조사 구도 자체가 단일화하기 어려운 구도가 그렇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누가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막 의미 있게 확 치고 올라온다면야 그럼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유이동 후보가 의외로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랑 네.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어떤 다른 또 반향이 그렇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여론조사 구도가 단일화를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지금 김용남 조국 양강 구도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선을 넘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조국 그래서- 혁신당 같은 경우가 좀 선을 네. 넘네. 적어도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우당으로서 나중에 협력을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씨앗은 남겨놔야 되는데 야, 이 씨앗까지 털어먹으려고 하나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단일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전 지금 상황으로 가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결론적으로 유권자한테 맡기자라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김 들고요. 부원장님 굉장히 맞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말 조국한테 질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아, 왜냐하면 뭐 단일화 아까 얘기- 하자는 분도 아니, 있고 본인이- 이런 반응을 아니, 보이시는 단일화 분도 하자는 있고. 저는 사람들도요 네. 점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맨 처음에 국민의힘 의석 절대 안 늘리게 만들겠다고 하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국힘 제로를 지금 외치셨죠? 유이동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맨날 지금 뭐죠? 뭐죠? 이런 얘기 나오던데? 용모닝이라고 나오던데? 용모닝? 눈만 뜨면 김용남 공격.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뭐 하러 나온 것이냐. 이게 지금 저 국민의힘 떨어뜨리러 나오는 게 맞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둘째는 좀 정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옛날 네거티브. 특히 이제 김용남의 전력을 갖고 그러는데 뭐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 뭐 네. 이제 옛날에 이재명 저격했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근데 그런 김용남을 이 당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후보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정청래 등 민주당 지도부고요. 그러면 지금 조국 이분 뭐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럽다. 한마디로 내가 정말 민주당 적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 적자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과 대표가 뽑은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게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본질은 이겁니다. 이게 결국 헤게모니 싸움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결국 올드 민주당, 결국 앙시행 레짐으로서의 이제 과거 문재인 정권과 조국 그때 장관 시절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그 하여간 그 민주당으로 좀 회귀하려는 조국 이제 이런 움직임이 조국 쪽에 이제 반영돼 있다면은 반대로 이제 김용남은 뉴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재명. 국민의힘 세력인데도 여기 와서 이제 좀 실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한번 김용남과 조국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냐를 봐가지고 노선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외연 확장과 중도 보수와의 어떤 전반적 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옛날식으로 내로남불, 뭐 이제 과거 옛날 민주당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조금 보자면 김용남 후보도 설전 하는 수위가 엄청 높더라고요. 김용남 후보는 초반에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쵸. 맞대응을 굉장히 자제했죠. 안 네. 건드리면 안 하겠다고 네. 했죠. 김종국 부원장님 아마 네. 조언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자제해 왔는데 말씀대로 네. 선 넘네. 그렇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음. 민주당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을 영입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렇지. 네.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본인의 과거 전력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평가가 끝난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문제 삼다 보니까 처음에는 초반에는 여러 가지를 단일화 등을 염두에서 좀 자제해 왔지만 네. 선을 넘다 보면 본인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향후 앞으로 이 평택에서 지속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남 의원 간단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뭐 보수정당에 있을 때도 그런 면모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과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럼요. 말씀을 네. 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 다른 패널 분들한테도 여쭤봤었는데 부산과 평택 중에서 그래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딜까? 네. 더 높은 곳이 어딜까? 재밌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산이 더 높지 않을까? 부산이 더 높지 않을까? 평택은 단일화 가능성도 낮고 또는 단일화가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단일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둘 다 참 가능성이 비교할 수가 없나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부산을 택할 수밖에 없죠. 한 발 떨어져서 보자면 네, 네. 부산이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안 될 거라고. 둘 다 안 될 거다. 저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러니까 곳이 없을까요? 이게 좀 저희가 말할 때 좀 객관화할 필요는 네, 있는 그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단일화가 그쵸. 될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아니라 제가 한 발 떨어져서 보라고. 왜냐하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간절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다들 6월 선거 이후 모든 문제가 다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양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단칼에 딱 끊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둘 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는 6월 선거 이후를 좀 보는 그렇죠. 내용들인데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뭐 주말에도 이제 PK를 가고 이제 PK를 자주 가는 게 결국은 8월을 노리는 거다. 그런 그 8월을 위한 발걸음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리가 있는 건가요? 시간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 아니, 끝났습니다. 아니, 네. 고목스러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니, 네. 아니 지금 30분이 돼 가는데 30분이 아, 저희 돼 가는데 35분까지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네, 미리 좀 오늘. 알려주시면. 시간을 왜 자꾸 보신 거죠? 제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약속을 방송을 지켜야죠. 준수하시는, 아, 네. 시간을 방송은- 준수하시는. 알겠습니다. 약속이 네. 핵심이다, 이런 말씀. 약속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의 기준이 좀 높아졌다.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뭐 네. 아직까지도 그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 승률 자체가 뭐 일반적인 수준의 타율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진짜 당대표가 저렇게 열심히 있어 선거운동을 하나 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면서 했던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영남 선거가 갑자기 요동이 치기 시작했던 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남 선거와 관련해서 적어도 정청래 당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승률을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직접 본인이 개입하기 또 어려운 구조와 네. 환경들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모든 것이 누가 뭐라고 뭐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8월 전당대회의 성패와 또 연동되어 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기기 높은 위해서. 상황이어서 네. 높은 상황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즐거운 고민이긴 합니다만 당장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절박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당장 송영길 후보도 뭐 전당대회 얘기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8월 이후를 6월 이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오래됐죠. 네. 이번 지방선거보다 8월 전대를 본 게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좀 심플해요. 네. 국민의힘은 뭐 전체 16개 중에 몇 개를 하냐에 네. 따라서 이 결과가 딱 정해질 근데 수 일단 있어요. 서울과 부산을 장동혁 그렇죠. 대표 그러니까 얘기를 국민의힘은 하셨죠. 그렇게 좀 더 명확한데 민주당은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청래 대표가 참 이 전략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요 지역에 공천을 한 사람들을 몇 면을 보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을 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실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공천을 했고 하다못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전략 공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대거 현장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온전히 이게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나가더라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은 친청 친명에게 다 할 얘기가 있는 근거들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의 지지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가 여권내에서 많기 때문에 송영길이랑 카드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누가 더 올라올 수 있을까? 물론 경쟁 구도는 될 수 있겠지만 네. 과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쪽으로 본인이 독주를 해서 나이가 견제를 세게 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 놓고 경쟁 구도를 만든 다음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이 관심을 좀 더 한 발 떨어뜨릴 수 있는 전 좋은 전략적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다음 전당대회도 참 재밌고 민주당이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겠지만 정청래 대표 참 간단치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당대표를 다 어. 칭찬해 친청파 커밍아웃. 친청파 아니, 커밍아웃. 정청래 대표의 속을 엄청 네. 두 분이 풀어주셨는데 네. 동의하시나요? 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첫째 우선 정청래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일단은 좌우지간 대승을 거둬야죠. 아니 지금 솔직히 문재인 정부 그때 2018년 이래 이렇게 호기가 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야당은 더 지리멸렬하고 또 그냥 서로 나뉘어갖고 싸우느라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아주 진흙탕에 허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그 역할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경북 빼고는 다 이기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보니까 기준서를 좀 낮추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영남이 흔들거립니다. 영남 5개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서 특히 제가 보니까는 부울경. 네. 부울경은 또 본인이 가가지고 지금 간표 요인을 만들었다고 이제 나중에 평가받을 것들이 막 생겼잖아요. 오빠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꾸만 보니까 경남을 가는데 이것도 안 좋아요. 경남 가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는 친문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오히려 지금 경남 표시면 안 좋아요. 경남 그렇게 친문들 안 좋아합니다. 경남 주민들.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다른데 별로 그렇게 지금 그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더 마이너스를 만들 뿐인 그런 행차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영남에서 뭐 자신하던 대로 지금 경북 빼고 다 갖고 온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면은 전 이거 분명히 전당대회 때 논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 무리한 그쪽의 직접 행차 가서 만든 문제. 그다음 둘째, 그 밑에 기관 조직 지금 기초 공천의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안이하게 경선에 맡긴 문제. 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른바 이쪽으로 영입을 한 전향자, 그 최고시공 같은 사람, 국민의힘 중진 네. 정치인이잖아요. 이분 여기 왔는데 이분을 전략공천 안 줬어요. 안 주고 경선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선이면 그분이 민주당에 무슨 그 기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돼버리는데 그분 지명도 낮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이제 전당대회 때 공격 소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호남. 그리고 아마 이제 충청 이런데 확실하게 자기 기반 다져놓는 건데 지금 호남도 지금 한 가지 안 좋은 약재가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완전 명청 전쟁 그 자체예요. 호남 그 전북 텃밭을 두고 명청 간에 그냥 아주 그냥 악의 다툼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고민을 한번 쫙 정리를 한 느낌입니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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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